안녕하세요. 장대리입니다. 최근에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업비트의 2차 제재심이 또 한 번 결론 짓지 못한 상태로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치가 가혹하다고 하는 업비트의 입장과 금감원의 대립에 대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거래소 순위의 5위는 업비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6위 거래소인 비트겟과 미국의 대표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으로 특히 원화를 지원하는 거래소 중에서는 대표적인 규모를 차지하기 때문에 업비트 거래소가 차지하는 코인 시장의 점유와 영향력에 대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 영업 정지 조치가 들어가더라도 눈여겨봐야 하는 주요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 중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코인들의 차트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흐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1월 13일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는 행보를 보였으나 2월 3일 비트코인 매수를 전격 중단했습니다. 이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추가 매수보다는 분산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죠. 이제 비트코인 중심이 아니라 알트들로의 지원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 분야를 눈여겨봐야 하겠습니다.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 중 눈여겨봐야 할 종목은 미국 국부펀드에 편입이 가능한 코인들을 위주로 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미국계 코인이면서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투자한 코인 그리고 금융권과 연계되어 있는 코인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ETF와 실물자산 토큰인 RWA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4시간 봉 차트입니다. 미국 트럼프의 중국 관세 조치로 중국 또한 즉각 보복에 나서는 분쟁이 발생하면서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를 유예하며 반등한 폭을 모두 다 반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당초 예상이 되었던 92K와 91.3K 구간이 지지점이 되면서 반등을 했는데 현 구간 V자 반등하면서 상승 장악형을 만든 캔들의 기준점까지 거의 되돌림이 나오면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하락하고 있는 고점 추세와 중간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 볼린저 밴드가 만나 수렴하고 있는 95K 구간에서 재차 100K 구간 초반까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구간이고 해당 구간을 넘어가지 못해 다시 꺾이게 된다 하더라도 강한 지지가 나왔던 92K 구간 해당 구간은 RSI의 30 미만으로 과매도 국면에 확실하게 들어간 자리이며 거의 20에 해당하는 수치까지 내려온 것은 과거 8월과 10월 구간에 있었던 강한 조정 구간에서 발생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지금 아래쪽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지지를 그어두었죠. 88K 부분에 형성되어 있는 강한 지지선과 90K대 초반 구간을 쉽게 깨고 내려가긴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RSI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상대적인 강도 지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추세에 참고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차트의 저점 추세가 점차 우상향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동기간 RSI의 저점은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상승 다이버전스에 해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나왔던 큰 반등과 같이 추세 돌파 시 강력하게 반등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차트를 보실 때 RSI 지표와 볼린저 밴드 두 가지를 결합한 차트 분석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우리는 볼린저 밴드 상단에 가격이 돌파가 나왔을 경우에 하락을 보는 숏 배팅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앞전 패턴처럼 내려가는 듯 하다가 추가 반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다이버전스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RSI 고점의 추세가 분명히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차트의 고점 추세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분명히 RSI 수치는 70이 가까운 과매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 수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니 과열이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런 확신이 있을 때 해당 구간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숏타점이 나왔을 때 하단 구간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의 추세가 하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점이 조금씩 낮아지는 데 비해서 분명히 과매도를 나타냈던 RSI가 저점 상승 추세를 나타내면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했고 가격상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을 돌파한 구간이 명백하게 나왔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전 구간의 저항점 지지점을 결합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근거로 포지션에 진입하게 된다면 우리는 해당 구간에서 강력한 반등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매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대로 타점을 설정하신다면 수익을 유용하게 낼 수 있습니다. 이런 RSI와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매매하시는 방법을 자료로 정리를 해드렸죠. 관련 자료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실 분들은 010-9675-1627로 숫자 1번과 지표 매매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자료 무료로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코인은 온도 파이낸스인데요. 온도 파이낸스는 미국계이면서 이 핵심 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월 7일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46만 달러치 온도 파이낸스를 매수했으며 온도 서밋에 트럼프 가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연설을 하면서 온도 코인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벤 그로스만의 트위터에서 보시다시피 온도 파이낸스의 협력사로 블랙록과 페이팔, 모건 스탠리까지 주요 금융권이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온도 파이낸스의 경우 1.1K 부근의 지지점에서 RSI가 30 이하로 과매도 국면에 들어가고 단기 골든 크로스 자리가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의 하단 돌파가 나왔고 이후 해당 음봉을 먹어치우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떴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반등 탄력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피보나치 조정 때의 파동 비율로 볼 때 0.786에 해당하는 구간까지 반등이 나와줬다는 것은 상당히 강한 반등에 해당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재차 0.382 구간까지 내려와서 볼린저 밴드를 하향 돌파한 이후 다시 한번 반등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성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주요 지지 맥점은 1.2K와 1.17K 그리고 1.08 부분 상승 장악형 형성된 양봉의 아랫꼬리 저점 지지를 받고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방 또 나올 수도 있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추가로 하방 더 나왔다 갈 수도 있는데 해당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자료의 내용을 담아뒀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트럼프 일가의 매수한 코인들을 살펴보시면 47대 대통령을 기념해서 트럼프 취임일에 맞춰서 비트코인과 함께 이더리움, 트론, 테나, 체인링크, 에이브 등을 매수했는데 여기서 중국계 코인인 트론을 제외하고 유통량에 논란이 있는 에테나를 제외한다면 초반부터 에이브와 협업 계획을 가지고 협력해왔던 상태이기 때문에 에이브와 트럼프 가문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그리고 크로스체인을 지원해주는 체인링크까지 세 가지 코인을 추가적으로 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경우에 장점이 명백합니다. 우리가 트레이딩을 한다는 관점을 봤을 때 오히려 구간이 명확한 구간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이더리움은 보시는 것처럼 명백하게 3,000달러 부근을 지지받아주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더 긴 타임테이블로 확인하셔도 3,000달러는 거의 철옹성과 같은 지지점이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최근 그 지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런 만큼 다시 반등한다면 3,000달러 부근에서 저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볼린저 밴드를 하단 돌파했고 앞전 음봉 캔들을 삼키는 상승 장악형이 나온 해당 라인의 저점 라인을 단기적 손절로 잡고 상단까지 반등을 노려 3,000달러를 넘어가는지 저항을 체크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현재 RSI 구간으로 나와 있는 40 근처의 구간이 과거 1월 20일경에 3,200달러 지지 당시에 수준인 RSI 40과 동일한 위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적으로 하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RSI의 상승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방 이후 3,000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눌림목 이후 지속적으로 추세가 올라가는지 상승 추세 유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한 상태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도 하방 자리 구간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고 그에 따른 지지 맥점과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을 결합하면 맥점이 나오기 때문에 활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 자세한 지지선 역시 자료를 통해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자료 받으실 분들은 010-9675-1627 숫자 1번과 시나리오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체인링크의 경우에 계속해서 RSI의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가 천천히 유지되는 데 반면에 실제 차트는 이번 급락을 통해서 기존의 하락 추세 밴드를 크게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탈한 추세 하단 밴드가 주요 저항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구간이 저항이 됨에 따라 하단 자리
현재 형성해 놓은 18달러 구간 근처에서 20달러 부근까지 계속된 등락 조정을 거치면서 가격이 21달러를 상방으로 가는 돌파하는 흐름을 보인다면 해당 구간에서부터 기존의 박스권을 향한 회복 구간이 발생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추정되는 최종 가격은 26달러까지 단기 반등이 가능한 상태로, 체인링크 역시 향후의 오라클 체인으로서 블록체인 간 크로스의 중요한 역할을 할 코인이기 때문에 RWA 자산 토큰화에서 자산 간의 전환을 담당하는 핵심 코인으로 부상할 확률이 있다는 점 체크해 두시고요. 에이브 코인 4시간 봉인데 역시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꼬리를 달고 그 후 음봉을 집어삼키는 상승 장악형이 나왔고, 조금 달라 보인다고 하는 점은 단기 하락 추세 밴드가 내려가는 속도가 RSI 고점과 저점 낮아지는 속도랑 대비해서 더 빨리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밴드가 이런 상황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있으며, 저점 구간인 단기 200달러 근처 그리고 아래쪽에 지지 구간 또 제가 말씀드렸죠. 해당 구간까지도 다시 한번 밀렸다가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리플의 일봉 차트입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저점이 계속 상승하는 밴드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고, 반해서 RSI 같은 경우 오히려 고점을 낮추는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추세선의 하단이라고 볼 수 있는 2.5에서 2.8달러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추세 상단으로 강력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었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코인 시장이 많이 위축되면서 일시적인 조정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렇게 된 이상 가장 큰 지지점이었던 1.8달러 전후의 자리까지 밀려 내려올 수 있으며, 해당 구간까지 내려오게 될 경우 RSI선이 과매도 국면인 3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동시에 단기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는 구간이 출현할 때 저점 지지 구간 영역에서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며, 단기적인 피보나치 영역에서 상당히 큰 반등이 있었습니다. 0.786을 뛰어넘는 반등, 거의 급락 직전까지 되돌림 파동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메이저 코인이면서 추세가 강력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RSI가 다시 한번 30구간 근방으로 과매도 국면에 접어들면서 동시에 피보나치상 0.382 구간에 해당하는 비율까지 내려오게 될 경우 2.05달러에서 2.1달러 부근까지 단기 하방보고, 보시는 것처럼 앞전 음봉을 먹어 삼키는 장악형이 출현할 경우에 해당 구간에서 상단까지 다시 한번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하락 사이클상 C파동이 출현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A파 C파동의 형성 자리 구간이 쌍바닥 지지 구간이 되면서 최소한 박스권으로 흘러가는 안정세를 보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기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SEC의 암호화폐 집행 변호사인 텐 헤이로 변호사가 부서 이동 조치를 당하면서 사실상 사임을 당한 거고요. 이로 인해 리플 경영진은 최고 변호사를 조롱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시다시피 리플은 SBI 홀딩스와 스미모토 미쓰이의 사업협력 체결 과정에서 SBI 홀딩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유럽의 로스차일드와 스미모토 미쓰이의 계열사를 통한 지분 보유를 하고 있는 블랙록에 간접적인 개입이 드러나면서 두 일본 회사 간의 사업협력이 큰 그림으로는 주요 자산운용사가 리플을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큰 손의 개입, 정책적으로 수혜를 얻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코인이기 때문에 조정을 빨리 끝내고 추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있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에 발표된 미국 노동부 졸츠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2월 4일 발표죠. 실제로 고용치가 예측치에 잘 맞춰서 나왔습니다. 4.5%로 나왔고요. 계속해서 고용 추세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감소한다는 얘기는 미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뜻이고, 경기가 둔화되어야만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다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서 증시가 우려감을 낳긴 했는데요. 계속해서 인하 가능성이 유지된다면 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현재 페드워치 툴에서는 향후 금리 수준을 동결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85.5% 정도로 보이고 4.25에서 4.5빕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향후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야만이 이로 인해 금리 인하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차트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는데 이 차트의 분석을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지표는 RSI와 볼린저 밴드를 결합한 자리 그리고 파동의 비율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를 사용합니다. 트레이딩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지표이며 추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관련한 자료를 받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못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 지표와 관련한 무료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나리오도 같이 제공을 드리기 때문에 자료를 통해 활용하실 분들은 010-9675-1627로 숫자 1번과 RSI 매매라고 문자 전송 보내주시면 해당 내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